그 오늘 날씨 되게 춥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 제 얘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재고등학교에 대한 좀 영재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들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괄적인 좀 얘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런 거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중에 혹시 중학교 2학년 어머님은 안 계시죠? 여기 있으세요? 중학교 2학년 없으시죠? 다 중1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그죠? 뭐 그 밑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죠? 중학교 2학년은 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2학년은 이제 내년 5월에 시험 봐야 되니까 좀 너무 촉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학교 현황을 보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국에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영재학교가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1호 영재학교고요. 한과영은 카이스트 부설고등학교 영재학교예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한과영 학생들은 서울대보다는 카이스트 쪽으로 막 밀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카이스트 쪽 서울대 입학생 수가 한과영이 적은 이유는, 한과영이라는 학교가 1호 영재학교인데 그 학교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부설학교여서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모든 학생들이 가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서울 영재고가 그 다음에 생겼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기, 오타가 있네요. 좀 죄송합니다. 과학, 경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광주, 세종, 인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 영재고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생겼는데요. 인천 영재고가 올해 첫 해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이제 대입 실적이 처음 나오는 학교가 인천 영재학교예요. 어머님들이 좀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있으면 발표 나니까 서울대 입학 쭉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8개 영재학교가 쭉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요. 광주광역시에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서 광주 영재고가 과학고등학교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90명인데 45명은 과고로 뽑는 거고요. 특목고로. 그 다음에 45명이 영재고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광주과 영재고는, 이건 뭐 지금 보면 다 이제 과학고등학교라고 썼는데 다 영재고예요. 이름은 영재고인데, 어쨌든 광주는 인원이 그래서 좀 적습니다. 선발 인원이 45명. 45명은 광주 지역의 과학고등학교로 학생을 뽑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고등학교 현황은 이렇게 8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예술영재학교, 영재학교가 8개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2019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과학영재고 바로 밑에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또 한국과학으로 돼 있죠. 거기가 밑에 게 세종입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보면 서울과고 경쟁률 보면요, 서울과고는 12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뿐이 안 돼요. 그죠?
뭐 6대1도 많은 건데 뭐 그 밑에 거 얘기해 보면 뭐 별로 지원자 수가 적죠. 적은 편인데 이유가 뭐예요? 예? 세서 겁나서 안 넣는 거예요. 겁나서 안 넣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과고 있죠. 경기과고가 한 20대1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왜 그렇죠? 경기과고 안 세서 이게 경기과고는 이게 20대1인 이유는 1차를 무조건 붙여요. 서류 통과가 그냥 돼. 떨어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1차에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지만 영재가 서류를 넣잖아요. 그러면 서류 넣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선발해서 2차 시험 자격을 주는데 경기과고 그러니까 경기예술 그러니까 경기영재고는 서류에서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어쨌든 서류를 집어넣으면 모든 학생들을 영재 학생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를 볼 자격을 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혹시 떨어질지 몰라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조금 불안한 학생들은 다 여기를 쓰죠. 여러 개를 쓰는데 뭐 여러 개를 써요.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1차 지망은 여러 개를 씁니다. 이 중에서 뭐 여기서 8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무모하게 쓰진 않죠. 이 중에서 1차 서류를 집어넣을 때는 무조건 뭐 경기도 집어넣고 뭐 대전도 집어넣고 뭐 한과영도 집어넣고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서류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지필고사를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은 조금 불안한 아이들은 무조건 준비했던 아이들은 경기를 다 쓰죠. 그러니까 경기는 뭐 누구나 다 써요. 웬만하면. 혹시 몰라서 보험용으로 씁니다. 1차 서류 떨어질까봐 보험용으로 써. 그래서 이렇게 높아요. 광주 18대1, 대구 17대1, 대전 13, 한과영 좀 약간 낮죠. 여기는 왜 그럴까요? 한과영 역시 마찬가지로 세서 세요. 여기 좀 그 한과영은 좀 이렇게 그 수준으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나 한과영 요 세 개가 좀 이렇게 좀 탑 클래스 영재 학교에 좀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아이들이 쉽사리 좀 잘 안 그러니까 굳이 안 갈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진 않죠. 더군다나 한과영은 보통 한 작년 통계로 보면 지금 1,400명 지원했죠. 1,400명 지원한 거에서 대략 서류 통과자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0명 정도 떨어뜨리니까 굳이 뭐 이게 그냥 무조건 다 통과하는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기본 다 넣잖아요. 보험용으로 넣지만 여기는 굳이 안 간 학생들은 여기다 안 써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가 세종인데요. 오타 난다고 그랬죠. 세종하고 인천 이런 데는 보통 거의 20대1 정도 되죠. 여기는 왜 그래요? 세종이나 인천은 왜 이렇게 많이 넣죠? 그거보다는 이제 하향, 그죠? 혹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영재학교 가고 싶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좀 만만한 학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만한 학교는 아니에요. 만만한 학교는 아닌데 만만한 학교처럼 보이니까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 보면 무시무시하죠. 그 정도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영재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영재학교에서 서울대 등록한 거, 서울대를 얼마나 갔나 요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고가 아까 1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51명이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을 했고요. 수시 등록자 21명 아닙니다. 51명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왔습니다. 그냥 51명 다 등록했고요. 51명 등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시 등록자가 6명이 있어요. 정시 등록자 6명. 얘네들은 뭘까요? 얘는 정시. 이게 그 서울 영재학교는 참고로 얘기하지만 영재고에서는 수능 같은 거는 안 가르쳐요. 수능 교과목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 뭐 수능 준비시키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 준비 안 하고 다
수시로 그냥 대학을 가니까 굳이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수능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들 뭐예요, 얘네들? 재수생일 가능성이 좀 크죠.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재학생 중에서 일부 꼭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아이들이에요? 자기는 의사가 꼭 되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어디 뭐 서울대 다니다가 안 되겠다. 재수해서 의대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오탄한 거예요. 이거 21명 아닙니다. 서울영재고 애들은 다 서울대도 등록을 안 하네. 어디를 갔지? 뭐 이런 게 아니라 51명이에요. 이거 오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경기과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굉장히 많이 보내죠. 120명 중에서 거의 수시로 하는 게 거의 50명. 뭐 비슷합니다. 서울과고나 경기과고나. 대전과고 49명. 여기 대전 아이들은 수시 등록을 안 했어요. 두 놈이. 그죠? 네? 이거 봐요. 수시 최초 합격자가 49명인데 47명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47명이잖아요. 두 명이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뭐 의대 쪽으로 갔겠죠. 그랬겠죠. 뭐 그리고 작년에 최초 합격자가 최초로 인천이 요번 학년도부터 그 졸업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데가 이제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인천보다 1년 앞에 설립한 학교여가지고 작년에 33명 많이 뽑았죠. 많이 갔어요. 한 75명 중에 33명 갔으니까 반 이상 간 거니까 반 정도 간 거죠. 대략 많이 간 겁니다. 대구 가고 28.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한과영 있죠. 한과영은 서울대 입학생 수가 왜 세종보다 적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이스트 부설이라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 가는 횟수도 있죠. 광주과학고 22명. 인천은 아직 발표가 안 난 거고. 학교 분위기는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략 영재고 학생들의 한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간다?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 가냐?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 가겠죠. 그죠?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 이렇게 가요. 포스텍 같은 경우는 포스텍은 서울과고 애들을 싫어해요. 포스텍은 한 300명 정도 뽑는데 카이스트 포스텍 알죠? 근데 포스텍은 서울과고 애들을 싫어해요. 잘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뽑아놓으면 서울과고 애들이 포스텍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넣고 포스텍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포스텍 뽑아놓으면 다 어디로 가요? 서울대로 도망가니까 뽑아요. 잘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과고 포스텍 인원수가 별로 작아요. 통계 수치 보면 포스텍도 좋은 학교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인원수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보면 없는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서울대로 다 도망가서 학교에서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과학고는 제가 왜 여기다 이렇게 넣냐면요. 전국의 과학고는 20개가 있어요. 아까는 8개 영재학교고요. 이 과학고는 말 그대로 특목고예요. 여기 써있는 이것은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학교가 같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재학교는 8개만 있고요. 지금 여기 써있는 게 과학고등학교고 전국에 20개가 있어요. 지역별로 20개가 있어서 인원은 대략 한 1600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그 과학고등학교는 전국 선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에 있는 경기 북과고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살면서 어디 뭐 저기 서울에 있는 학교 뭐 이런 데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특목고라 그래요. 이 학교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어머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그럼 아이가 뭐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니까 그러면 영재고 준비를 좀 시키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영재는 아니어서
영재고는 힘들고요. 과학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재고 그 8개 학교 지원하는 아이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이 7월 달이면 다 끝나요, 입시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7월 달이면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면 그 떨어진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여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선발 방식은 조금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고등학교는 다르긴 한데 공통점은 3차 과학고등학교는 가장 중요한 게 3차 캠프, 2차 캠프죠. 캠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캠프예요. 아무리 캠프 선발자로 뽑혔다 하더라도 한 2배수 내에서 이제 학생들을 거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면접 보고 지필고사 보고 이러면서 걸러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캠프 들어가서 면접이나 지필고사는 영재학교에서 치르는 시험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영재고 떨어졌던 애들이 꼭 과학고에 붙는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과학고에 지원하는 학생, 그러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아마 대부분은 영재고 준비했던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한 번 더 지원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반고를 가도 갈 수는 있지만 꼭 이러한 과학고나 영재고 쪽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영재고를 1차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과학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안 되면 일반고로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거. 이것이 그 기본적인 수순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영재학고가 그러면 어떤 학교인지를 보여주는 커리큘럼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이세요? 거기 안 보이시면 거기 이렇게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이러한 식의, 커리큘럼들이 쭉 있어요. 화학도 일반 화학, 유기화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수능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의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마치 AP 과목 배우듯이 그런 교과, 주로 실험 이런 것들로 막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제일 늦게 생겼다는 인천예술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쭉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 미적분학, 그 다음에 정수론 이런 것들 하죠. 뒤에도 넘겨보면 과학 같은 경우도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이런 거 해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수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구나. 그러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면 수능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가요? 수시. 그러니까 수시에는 대학교 수시 전형에는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그러한 트랙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 있잖아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그러한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어쨌든 학생들이 그러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그러한 대학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안 봐도 돼요. 수능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재고 애들이 꼭 가서 수능을 봐요. 또 시험을 보는데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수능 수험표. 또 애들 재미삼아 그냥 가서 봐요. 그러니까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한테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가서 봐요.
어쨌든 이제 학교 커리큘럼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좀 요 표는 고교 유형별 특징인데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그렇다면 어느 대학 정도를 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서울대 가고 나머지 가는 학교가 여기 과고, 이건 과학고등학교도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과고하고 영재고 그냥 한꺼번에 볼게요. 이게 뭐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니까 과고나 영재고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을 보면 카이스트, 그죠? 지스트, 포스텍, 뭐 이런 학교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최고 마지노선이 한양대 정도죠. 근데 이건 뭐 영재고 애들 말고 영재고 과고 애들 이렇게 얘기니까 사실은 영재고 애들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뭐 이런데, 아니면 좀 대학에 굉장히 좀 특화된 학과들 있잖아요. 특화된 학과들 뭐 저기 무슨 뭐 고대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국방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 국방 뭐 이런 데 있어요. 사이버 국방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뭐 한양대다 그러면 좀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 학과들 뭐 이러한 식의 좀 굉장히 특화된 학과들까지는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졸업하면 800명이잖아요. 그죠? 800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뽑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학생들은 뽑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뭐. 근데 또 그 내에서 또 해요. 그 내에서 또 막 학원 다니면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그 내에서도 안 할 것 같은데 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하기. 그들끼리 또 이제 막 경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울대를 쓰냐 아니면 뭐 카이스트를 쓰냐 뭐 이제 이런 싸움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영재학교 선발 방식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예요. 서류에는 학생 기록부하고 그다음에 뭐 자소서, 추천서, 그다음에 뭐 생활 기록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생활 기록부가 특목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지워지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사고. 만약에 용인 외대부고를 쓴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보면 수상경력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상경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지워져요. 브랭크 돼서 들어갑니다. 자사고 들어갈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 들어갈 때는 수상경력 이런 거 다 지워져서 들어가요. 그런데 영재고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원본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왜 법이 그따위냐? 왜 자사고하고 영재고는 이게 교육부 소관 학교가 아니에요. 영재고는 교육부 법령으로 운영되어지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교육특별진흥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생활기록부는 다 들어가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워지고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그거 하여튼 그런 거 다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천서가 중요해요. 추천서가.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그 영재고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좀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머님도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이렇게 좀 친해서 그래야 돼요. 이게 느닷없이 찾아가지고 막 써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선생님하고 친하게, 그리고 아이도 선생님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그죠?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뻔히 아는 거 가르친다고 그래서 엎어져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밉상이면 이렇게 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어쨌든 추천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는 올레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올레일 필요는 없는데 가능한 한 수학하고 과학은 A여야 될 것 같아요. 수학하고 과학은. 왜냐하면 수학이 뭐 그러는 아이는 없겠지만 뭐 B 나오고 C 나오고 이러면 조금 의심이 가죠. 아, 얘가 왜 이럴까? 뭐 그렇잖아요. 수학 과학이 그러면 다른 거 뭐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이 B일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이 학교들은 수학과학 중심 학교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좀 B가 있는 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뭐 B가 한두 개 정도, 뭐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거는 용서가 되는데 수학하고 과학이 B인 건 조금 안 좋다. 그래도 아까 같이 경기과고는 그런 학생들도 다 응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2차 지필고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통과해야지 2차를 보는데 서류로 통과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1차 때 생활기록부 관리는 너무 막 개판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아주 좋은 학생들은 이 1단계에서 우선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1차 우선 선발을 하면 뭐가 면제예요? 이게 면제죠. 지필을 안 봐요.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죠? 그런 학교. 그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느 학교가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뭐 학교에서 뭐 비교과 활동도 많고 수상 실적도 많고 학교에서,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그 특기사항, 그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아주 잘 써주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생활기록부도 엄청 두꺼운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우발을 시행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좋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그리고 실제 나중에 캠프까지 가면 이게 여기서 시험 본 걸 가지고 제로 베이스 만들어서 캠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 전형입니다. 전체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났다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다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2단계에서 통과하고 이것도 시험을 봐서 여기까지 좀 괜찮은 애들을 3차 때 전체적인 걸 통합적으로 학생기록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라는 거죠.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는 좀 성실하게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은 2학년 그죠? 5월,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니까 2학년 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지역에서는 2학년 거만 해당하는 거죠. 그죠? 2학년 1학기, 2학기. 이거를 아주 그냥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2학년 때 살을 걸고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5월 달에 원서가 접수가 되니까, 그죠? 5월 달에 지필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3, 4월 달에 이렇게 원서 접수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2학년 말까지 내신 성적을 잘 관리를 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2단계가 되면 1단계는 어쨌든 그래서 내신 그 학생부가 꼭 뭐 다 올해가 아니어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가능한 한 너무 막 B가 많으면 안 된다. 그런 학생은 안 된다. 가능한 한 A로 좀 맞추려고 하고, 특히 수학과학은 꼭 A인 게 좋다. 인 게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생 기록부가 좋을수록 좀 유리해요. 3차까지 보면 좀 그렇게 좋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지필고사를 봐요. 지필고사. 2단계는.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원서는 그럼 몇 개까지 쓸 수 있냐? 원서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8개를 다 쓸 수도 있고요. 1단계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지필고사는 하나만 딱 정해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오전에 뭐 서울 뛰고 오후에 어디 뛰고 이럴 수 없어요. 이거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에 어디 가서 뛰고 오후에 어디 가서 뛰고 이렇잖아요. 똑같은 날 봐요. 지필고사는 아침에 똑같이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서 낸 것 중에서 통과된 학교 중에 하나를 정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이 지필고사를 이렇게 보고 나면 이 2단계에서 대략 한 2배수 정도, 학교별로 좀 다른데 한 2배수 정도 뽑아요. 모집 정원의 한 2배수 정도를 뽑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여기에요. 2단계. 2단계의 성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단계를 압도적 점수로 통과를 했어요. 압도적 점수로 통과를 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2차 우선 선발이 있어요. 2차 우선 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2차 우선 선발되면 걔네들은 뭐가 면제예요? 붙은 거죠 뭐. 사실은 3차 때 가서 다른 애들은 면접 보고 있을 때 걔는 그냥 놀고 있을 거예요. 딴 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걔네들은 무슨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고 있겠죠. 이렇게 2차 후발이 이거 잘 보면.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면접을 보는 이유는 어떤 아이들을 좀 골라내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에 이렇게 걸쳐서 위아래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2차 지필고사에서 커트라인 점수, 모집 정원의 커트라인 점수에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걸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좀 골라내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성적이 옳다고 해서 얘가 진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딱 나눌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2차 지필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굳이 그 아이들까지 거기다가 다시 경쟁을 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느니 걔네들은 떼어내버리고, 어차피 그죠? 떼어내버리고 좀 그 아주 압도적인 아이들은 떼어내버리고 그 커트라인에 걸린 아이들, 그 주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이겠죠. 다 그렇죠.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선발 인원이 너무 많으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면접 자체가. 그죠? 그러면 좋은 아이들을 뽑기가 좀 힘들죠. 대학처럼 막 5배수 이런 식으로 뽑아놓으면 어떻게 그게 막 그 행사죠, 행사.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행사가 돼버리니까 2배수를 여기서 보통은 2단계에서 2배수를 뽑기는 하는데 2단계에서 2배수를 뽑기는 하는데 아주 압도적인 성적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우발로 많이 이렇게 되고 그 커트라인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당락의 결정이 3차 캠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작년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의 좀 영재센터는 저희 학원 영재센터는 좀 아이들을 그냥 막 채워가지고 그 확률을 높이는 이러한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막 그 되지도 않는 아이들 막 영재고 입시반에다가 막 채워가지고 그죠? 입시 인원 한 뭐 100몇 명 보게 해서 그 중에서 한 10명 살려내는 그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100명 봐서 10명 이런 거예요. 10명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뭐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을 취득하진 않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정예화시켜서 시키는 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명 봤어요. 시험을 정확히 본 거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안 된다고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한번 꼭 시험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9명을 준비시킨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한 명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엄마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 아이는 영재고 입시보다는 좀 그냥 뭐, 만약에 그냥 그러한 좀 학교를 원하면 자사고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아이 성향에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머님이 그래도 뭐, 한번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해서 했었던 아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것은 9명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시켰어요. 9명 준비시켜서 2차 통과를 9명 전원 다 시켰어요. 2차 통과. 우리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9명 다 통과시켰고, 3차 캠프에서 6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3명 떨어지고. 그러니까 3차 캠프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건 3차 캠프에서 떨어져요. 아이들. 2배수로 뽑기 때문에 그래요. 2배수로 뽑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선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단계 응시자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표는 그냥 애들이 막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막 그 경기 영재 같은 경우에 뭐 1차 통과 무조건 다 시키니까 엄청나게 애들 시험 봤잖아요, 거기. 자, 경기 영재 한번 볼까요? 그래도 많이 보긴 해요. 10대 1. 근데 이거는 이게 10대 1이 되는 이유가 이 경쟁률 2단계 응시자가 그래도 1200명까지 보는데 여기가 10대 1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3학년 애들이 안 보고 1, 2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경험 삼아. 이때 한번 시험을 봐요. 저희 영재센터에서도 보통 3학년만 시험 보게 하지 않고 2학년도 한번 보게 해요. 경기 영재는 다 붙이니까 그냥 서류 넣게 해가지고 일찍 먼저 보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 5.2, 한과영 6.2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구, 그 다음에 대전 5.1,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뭐 광주는 적은 이유, 이게 광주는 6대 1인 이유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45명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좀 뭐 이렇게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지원을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6대 1. 그 다음에 이제 세종하고 인천이 거의 한 10대 1 정도. 세종하고 인천이 그런 이유는 상대적으로 영재고 중에서 좀 늦게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넣기는 조금 좀 떨리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뭐 세종이나 인천 이런 데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넣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좀 굉장히 치열해요. 세종하고 인천 이런 쪽이. 그래서 이건 2단계 응시자들 이거를 좀 보면 되고, 선발 2단계 선발 그 2단계 응시하는 인원이 실질 경쟁률이에요. 각 학교에. 아까는 원서는 막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복수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이겁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리고 1단계 선발 인원 보세요. 1단계 선발 인원. 서울 영재고도 그냥 대부분 다 뽑아줘요. 경기 영재고는 전원입니다. 그냥 무조건 전원이고요. 나머지 인원수들이에요. 한과영 1000명. 그 다음에 대구도 거의 대부분 뽑아줘요. 대전도 1200. 이런데 그 숫자가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1단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인원이 이렇게 이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1200명, 여기 1200명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학생부 성적이 안 좋으면. 아무리 수학과학을 잘했어도 너무 B가 많아. 막 C도 있어. 막 이러고 애가 딱 이게 학생부를 보면 애가 불성실하다는 게 딱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좀 안 뽑죠. 안 뽑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선발 제도 있다고. 우선 선발에서 1차 우발을 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영재. 대구 영재 1차 우발. 그 다음에 세종 이런 데가 1차 우발이 있어요. 1차 우발. 그리고 2차 우발은 거의 대부분이 2차 우발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2차 지필고사 끝나고 나면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붙여놨다고 봐야 돼요. 2차 우발을 안 하는 학교가 지금 광주, 그 다음에 뭐 인천 이런 데가 좀 그래요. 근데 뭐 그 실제 2차 시험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을 잘 보는 거 이게 아주 핵심이죠. 우발에 대한 정리 내용이니까 뭐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아까 2차 지필고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냐 이제 이거예요. 뭘 보냐 이런 거예요. 시험은 수학하고 과학 두 교과를 봅니다. 과학은 물화생지 다 봐요. 물화생지.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물화생지의 비중이 물리하고 화학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면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가 그 맞는 학교들은 경기나 서울이나 뭐 한과영이나 요 정도 학교들이
물리하고 화학의 비중이 조금 크다는 정도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나머지 학교들은 물화생지의 비중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등한시하면 좀 과학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화생지 4과목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시험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렵냐면,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수학 경시 수준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경시 수학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KMO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험 말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대경시나 그런 준경시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준경시, 그러니까 뭐 성대경시나 무슨 뭐 저기 있잖아요. 뭐 뭐지죠? KMC인가? KMC 뭐 이런 식의 중경시가 아니라 KMO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교육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KMO 정도, 그러니까 그 한국 수학경시대회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영역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의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수, 기하, 조합, 정수 이렇게 4파트에 대해서 다 경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시 준비를 해야 되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학 한 2 정도 수준 있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 정도 수준 정도 거.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한 2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준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뭐 투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교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시험은 보통 2교시 보는 학교가 있고 3교시 보는 학교가 있어요. 2교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서울 영재고 같은 경우는 영재성 검사 보고요. 1교시에. 그 다음에 2교시 때 창의력 검사 1 이래가지고 창의력 검사 1을 봐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창의력 검사 2 이렇게 2개를 봐요. 이 3번째 보는 교시는 요 2번째 교시는 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좀 개별 영역에 대한, 수학이면 수학 문제, 과학이면 과학 문제에 대한 좀 개별 영역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3교시 때는 좀 융합,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을 합쳐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융합형 이런 문제들, 아니면 과학에서도 좀 과목별 문제이기보다는 좀 이게 융합해서 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취해서 시험을 봅니다. 학교별로 이 지필고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을 준비한다 그러면 세종에 맞는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지필고사를 보는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한과형이다 그러면 한과형 좀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요 시험이 수학하고 과학에 대해서 대부분은 뭐 1교시, 2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어떤 학교는 뭐 3교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쨌든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하면 뭐 저희 영재센터에서 뭐 다 준비를 시켜서 학교별로 준비시켜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학교 나중에 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너는 어디를 쓰는 게 좋겠다. 얘가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중간에 뭐 평가를 해볼 거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얘는 뭐 어디를 쓰는 게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또 뭐 희망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꼭 뭐 한과형을 가고 싶어. 그러면 한과형을 어쨌든 쓰는데 얘를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좀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2단계에서 지필고사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옆길로 셀게요. 옆길로 잠깐 이 얘기 하기 전에 저희 학원에 보면 뭐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고3 학생들이 올해 시험이 좀 되게 어려웠잖아요. 수능이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수능 시험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뭐 탐구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현행.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시험을 그렇게 보는, 그 순서를 그렇게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1교시를 국어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교시에 되면 어느 학생이건 간에 다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1교시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막 긴장된 상태에서, 근데 지금 현재 국어 시험이 어떠냐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지문을 막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막 긴장된 상태. 그래서 진짜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풀어요, 아이들이. 막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이래요. 한번 쭉 읽었는데 밑에서 문제 풀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러고선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모자라요. 가뜩이나. 그러니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애들이 굉장히 더 긴장된 상태에서 어렵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던 시험인데, 저는 1교시를 왜 계속 국어를 보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왜 국어를 굳이 국어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제 생각은 한국사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인데요. 한국사 과목은 5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25점 정도만 맞으면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만점 처리해요. 인문계 학생들은 30점만 맞으면 50점 만점에서 30점만 맞으면 만점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없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교시 정도를 그렇게 좀 가벼운 시험을 좀 보면 아이들도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긴장감도 좀 풀어지고 집중력도 생긴 상태에서 국어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 얘기는 저도 예전부터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은 저 말고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지질 않고 이래서 제가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을 넣었어요. 좀 이거 바꿔달라, 이거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근데 이 국민청원을 하면 최소한 이게 그 동의수가 한 10,000건은 돼야 돼요, 10,000건. 그래야지 좀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우리 학원 설명회를 해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이거를 제가 좀 홍보를 해서 어머님들이 혹시 그 주변에 그 뭐 이렇게 학부모님들 이렇게 모임들 있는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나 이런 쪽에 어머님들이 서명하시는 건 당연하고 읽어보실 때 좀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주변에 좀 요 내용을 좀 알려주셔서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뭐 30분 정도 앞에 보는 거가 시간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점심을 30분 늦게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30분 늦게 먹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 직원 시켜서 어머님 그 핸드폰으로 전화번호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으니까 다 보내드릴게요. 그 저기 링크 걸 수 있도록 보내드리면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좀 그런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 제 취지를 좀 알려서 좀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어제 했는데 어제 저희 학원에 한 120분 정도 오셨었는데 어제도 설명회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조회수가 그러니까 그 동의수가 한 200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더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도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되면 다 이게 해당되는 거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좀 제 얘기에 동의하신다면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뚝 누른다고 되지 않고 인증 절차가 조금 필요한데 간단해요. 그거 이렇게 누르면 동의합니다 누르면 화면에 네이버나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그걸로 인증하도록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해주시면 핸드폰으로 하면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거 인증 절차만 좀 가르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자, 그러면 영재학교 대비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영재학교 대비를 선뜻 초등학교 어머님들이나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님들 또는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선뜻 영재학교 준비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영재학교,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에 매진하다 보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학습 밸런스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너무 저학년 때부터 얘가 수학하고 영어만, 아니, 수학하고 과학만 시키면 이게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성적이 이게 애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애가 이제 너무 수학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가 국어나 뭐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등학교 때 상당히 그 애를 많이 먹는 이러한 실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주저주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과연 얘가 영재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죠. 얘가 여기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판단은 저희 그 영재센터 프로그램에 한 2달 내지 3달만 이렇게 다니게 해보면요. 그거를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나자빠져요. 아이가 나 학원 안 다닌다고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실제 해보면. 왜냐하면 수업 자체가 좀 일반 그냥 지금 교과 수업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아이들이 그러한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은 뭐 금방 이렇게 못하겠다고 아예 해요. 실제 뭐 그렇게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보통 그 영재학교 준비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키냐면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학원에서 저희가 수업하는 횟수가 3일이에요, 그냥. 3일. 뭐, 월, 수, 금. 그러니까 2학년, 여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기준이에요. 여름방학 요 전까지는 그냥 주 3일을 그냥 씁니다. 영재학교 대비를 하더라도. 뭐, 월수금이건 화목토건 이렇게 써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써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 영재센터에서 월수금을 쓴다고 하면 화목토에는 뭐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요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전까지는 보통 3일 그 다음에 플러스 주말에 보통 과학을 조금씩 들어놔요. 아이들이. 영재고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수학은 3일을 하고요. 통상 수학은 3일. 그 다음에 주말에 과학을 들어요. 미리. 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들어놓습니다. 그럼 훨씬 좀 용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이하니까 어쨌든 요 전까지는 보통 3일 이렇게 쓰고 그때 학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뭐 수학 경시 아까 경시 수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학 경시 그다음에 물리 올림피아드 뭐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보통은 수학만 3일을 쓰고요.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는 그 올림피아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집중 준비반에 보통 아이들이 좀 들어와서 해요. 그때. 평상시의 과학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상시의 과학은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다가 물리 올림피아드가 보통 여름방학 그 즈음에 있어요. 물리 올림피아드가. 화학 올림피아드는 보통 8월 8월 말경 요때 8월 중순 말경 요때 있거든요. 방학 때 있어요. 방학 때. 그래서 요때 올림피아드 물올이나 화올은 그때 좀 집중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요 반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주로 수학 중심으로 해서 3일을 쓰죠. 과학은 주말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학 경시 준비를 하려면 어디까지 선행이 돼 있으면 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돼 있으면 돼요. 선행 과정은. 더 이상은 할 필요도 없고요. 해서도 안 돼요.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선행은 경시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선행을 하면 되고요. 영재고를 가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선행은 중단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경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떨어질 거를 염두에 둬서 자꾸만 선행학습을 계속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재고를 꼭 가고 싶으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선행을 하세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그럼 나머지 선행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하면 돼요. 열심히. 그때 열심히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영재고 떨어지는 아이 있잖아요. 우리도 3명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따로 특별반을 만들어요. 특별반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중3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다 볼 수 있는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 달려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 근력이 있어서 영재고 입시했던 공부 근력이 있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꾸만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경시 수업으로 바로 전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들어오는 게 좋냐? 언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냐면 이르면 이룰수록 좋기는 한데 그냥 그래도 좀 너무 늦지는 그러니까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시기 있죠.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닌 시기. 늦은 것도 아닌 시기. 그 시기는 요때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한 여름방학 정도 또는 여름방학 끝나고 정도. 중학교 1학년 한 9월 달이나 아니면 여름방학 전이나 요때부터 경시를 시켜주면 좀 준비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서부터 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기 늦어도 그때까지는 좀 해주시면 1학기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좀 끝내주면 그 다음부터 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꼭 이게 꼭 필수 조건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꼭 여기까지 꼭 돼야 아이들만 이거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까지 좀 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수 파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가능한 한 굉장히 중요한 게 수학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학은 경시 준비를 조금 땡기면 땡길수록 유리해요. 땡기면 땡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은 안 되냐? 안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할 수 있어요. 하는데 1학년 겨울방학은 또 안 되냐? 할 수는 있는데 점점 붙을 확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아까 좀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아까 좀 상위 클래스 학교는 좀 지원하기가 힘든 거죠. 준비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 2학년 그 여름방학이죠.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때는 국어, 영어 이런 건 다 끊어야 돼요. 그냥 다 끊고 학원 다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교과 성적은 해야죠. 학교 수업은 충실히 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무조건 영재학교 집중 대비반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학하고 과학 4과목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요. 학원에서는 이 기간에서부터 이 기간까지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일단 법정 수업 시간이 있고요. 10시에서부터 새벽 12시까지거나 1시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보통 새벽 1시까지도 남기고 그래요. 이제 아직 집중하면. 근데 보통은 12시까지 남깁니다. 그러니까 10시하고 12시 사이에는 저희 학원 자체 도서실이 있어요. 불법 도서실이 아니고 인간한 도서실이에요. 근데 다만 그냥 내부생들만 쓰는 도서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시까지 남아서 또 더 질문도 하고 아이들 문제도 더 풀고 복습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담당 선생님들 다
남아서 지도하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이라 해봐야 뭐 5월 달에 지필고사 보니까요. 3학년 5월 달에 지필고사 보니까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매진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주 7일, 이때부터는 주 7일 수업입니다. 주 7일 수업이고, 요 전까지는 수학이 3일. 그죠? KMO는 3일. 그냥 3일 쓰고,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과학은 주말, 요럴 때 쓰고. 그리고 올림피아드 기간이 있으면 좀 그 기간에는 좀 집중해서 좀 아이가 더. 근데 그때는 보통 방학 때 뭐 이럴 때예요. 방학 때이거나 기말고사 끝나고 잠깐 뭐 한 뭐 2주, 3주 이럴 때 좀 집중 기간 때 하는 거니까 이때 좀 같이 시키고 뭐 이 정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 국어하고 영어는 웬만하면 좀 다 끝내놓는 프로그램.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케줄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 다들 조금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예. 과정까지만 해도 예. 뭐 준비하는 데는 전혀 손상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느 분은 뭐 미적까지 해야지 굉장히 유리하다 하시는 분도 예.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수학은 이제 약간 응용에 돌고 도는 거니까 실은 어느 정도 더 나가는 거고 이 과정까지 더 나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고요. 그거 볼 시간에 차라리 경시 문제, 오히려 심화 수학 문제 더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푸는 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입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절대로 선행학습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심화입니다. 무조건 심화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꾸만 미적분 얘기하고 자꾸만 선행 얘기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과학 부분에서 예. 2학년 2학기 때부터 지구과학이랑 생물을 예. 요때부터 합니다. 예, 물리화학을 좀 미리 해놓으면 아무래도 지구과학이나 생물을 좀 이때부터 좀 집중하더라도 아이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때 똑같이 시수를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시수를 같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물리하고 화학이 들어가는 시수만큼을 이때 집어넣어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부터 시키죠. 왜냐하면 4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때 가서 예. 중 2학기부터 예. 집중 대비반 주 7일을 하면요. 예. 학교 내신 시험 기간에 또 이렇게 7일을 다 하나요? 아, 중학교 2학년 때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 수학 같은 경우도 B 나오고 이러면 치명적이니까 내신 관리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집중 기간에 이때는 뭐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홀딩 기간이 좀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은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 봐주고요. 당연히 뭐 아이들 봐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과목들도 있잖아요. 뭐 국어나 영어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홀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1학기 중간고사도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그 2차 지필고사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아이들 보면 뭐 2차 지필고사에 집중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때 뭐 내신 고 시험 볼 때는 시험 어쨌든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예. 집중기간 예. 그 전에 생지 같은 경우는 원을 볼 필요 없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생지 같은 경우는 원을 봐야 아, 집중 대비반에서 그것까지 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그 전에 물리하고 화학만 예. 집중적으로 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켜왔고요. 예. 그 세종 영재고 예, 세종영재고. 뭐 작년에 서울대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예. 2019학년도에 경쟁률 높아지면서 예. 좀 애들 실력이 되게 높은 애들이 되게 많이 몰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그거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이 예전에 대전보다는 조금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좀 세졌죠. 요번에 아마 인천도 그 정도 또 발표 날걸요. 제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요번에 인천도 요번에 서울대 입시 발표하면
대체적으로 한 그 정도 입시 성과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게 되면 예. 인천이나 세종이 확 올라가고 예. 나머지 충남 막 이런 데가 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가 조금 떨어진 것도 보이죠. 아까 그 표에 보면 대구나 이런 데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예, 예. 지금 저 애들이 보면은 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 공부를 하고 예, 있는데 예.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원하는 영재보다 예, 예, 예. 갔다고 했을 때 예. 그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이나 예. 공부의 그 물리적인 시간이 예. 지금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아니면 거기 가서 좀 예. 자유롭게 정말 공부를 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영재고 프로그램은요.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재학교 준비하는 이런 식의 수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의 그냥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자기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까도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 이렇게 쭉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뭐 주입식이나 암기식 또는 어떤 뭐 시험에 이렇게 얽매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공부를 가리키는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수학 말고 과학이나 뭐 따로 지금 문자를 묻는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부터 들어오면서 알아서 관리를 처음부터 하는 건가요? 과학은 설사 영재센터 학생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수강할 수 있어요. 수강할 수 있는데, 보통 영재센터에 좀 들어오게 되면 아이가 그러니까 수학부터 저희가 시킬 거 아니에요. 영재센터 들어오면, 만약에 수학만 듣는다고 하면 이 학생도 저희가 이제 과학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은 또 과학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만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좀 진짜로 얘가 영재고를 좀 지원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좀 수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예. 영재센터를 들어오면은 예. 생각할 때는 커리큘럼 자체가 예.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짜서 예. 그냥 달리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예. 수학은 그렇게 하지만 과학은 자율적으로 뭐 딴 데서 듣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수학하고 과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저희 학원에 뭐 보통 그렇지 않은데 보통 수학 과학을 다 듣는데 만약에 굳이 저희 학원에서 뭐 수학만 듣겠다 그러면 수학만 들을 수도 있고 과학만 듣겠다 그러면 과학만 들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영재고 2학년 때 지원할 때요. 예. 득과 C라고 하면 뭘까요? 그냥 뭐 처음 같이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 뭔가 생활기록부 낼 때 산출물도 없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몇 학년 때 2학년 넣으면 때요. 2학년 때 2학년 때 미리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기는 다 써보게 해요. 경기는 다른 데는 안 쓰고 경기를 쓰게 해요. 예. 그냥 한번 연습 차원. 예, 예. 경기는 다 그리고 애들이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 3학년 아닌 2학년 있잖아요. 조기 입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뽑아요. 실제 그 학교는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공부 가서 시험을 보면 무엇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볼 때는 실은 볼만한 게 없잖아요, 선생님. 뭐 생활기록부랄지 시험 본 무슨 데이터도 없고 산출물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도 산출물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서류에서 산출물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생활기록부하고 추천서하고 뭐 이 정도, 자기소개서하고 이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되죠. 근데 아까 수상경력이랑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하시죠? 그건 생활기록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내에 수상경력이 다 써 있어요. 이쪽에서 따로 집어넣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상경력은 외부 수상경력은 요새 아무것도 생활기록부에는 못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학교 내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상 경력이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수상 경력이에요. 그래서 수상. 혹시라도 2학년 때 쓰려면 열심히 1학년 때 계속 뭐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면 좋죠. 예, 그럼요. 예. 1학년 때, 어차피 그게 이제 2학년 때, 1학년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뭐 비교과 활동이나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그 교과목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 이런 것들 담임 선생님한테 아주 좀 잘 써주고 이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지필고사가 중요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2학년인 학생, 그러니까 미리 시험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2학년 같은 때 지필고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지필고사를 아주 잘 보면 뽑힐 수 있죠. 학교에서 조기 선발합니다. 그것도. 예. 수학 정식 KM 같은 경우는 예. 2까지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물올하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물올하울은요, 그냥 실제 준비 정도가 보통 2예요. 예, 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뭐 물원, 물투 이렇게 있잖아요. 한 2 정도. 근데 2까지 다 배우진 않고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2 수준이죠. 전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2 정도의 수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리에서 뭐 미적분을 꼭 써야지만이 이걸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범위는 거의 2 수준 정도. 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예. 영재 대기반에 들어가려면 예. 테스트를 보고 예, 그렇죠. 예,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 보고 일단 그 영재고 준비반으로 처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수학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아이가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과제 집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나머지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저희 우리 영재센터 선생님들도 지금 남아 계시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나눠서 저기 맨 뒤에 우리 선생님 한번 여기 수학 선생님 2분 지금 계시거든요. 예. 저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